역시나 아직은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반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조차도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행을 보조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BMW iX1의 ADAS가 더 차한테 맡겨놓고 편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반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겨놓을 수 있는 시간인 건지, 이거는 그냥 따져보면 바로 iX1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 내에서의 ADAS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현대차, 기아의 ADAS나 혹은 BMW, 벤츠의 ADAS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뉴군입니다. 오늘은 iX1 M 스포트 패키지에 대한 첫인상 리뷰라고 하기에는 첫인상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옛날에 영상을 다 찍어놨었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iX1은 한번 이제 영상을 올리질 못했어요. 영상 릴리즈를 못하고 그냥 찍어만 놓고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는 BMW는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라고 있죠.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BMW ADAS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정식 명칭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한남대교에서 올림픽 배로로 빠져나가면서 유턴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좀 저한테는 약간 테스트 드라이브, 그것도 ADAS에 특화된 테스트 드라이브 중에 하나가 됐는데, 오늘 거기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PPF는 PL, 네이버에 필 셀프 PPF를 검색해보세요. 이 친구는 ID 8.0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신의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프로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IO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뭐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눌렀다가 껐다가 하는 걸로도 여기 바로 앞에 정속 주행 장치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한꺼번에 켜지는 매우 편한 ADAS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요즘은 버튼 한 번으로 다 오토파일럿이 온 오프가 되죠. 참 좋아진 세상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 혹은 아우디, 스바겐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두세 번씩 눌러야 되잖아요. 뭐 한 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리스토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스토어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최신의 BMW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요거 한 번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활성화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는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경고가 나왔을 때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반바지로 이렇게 터치를 해도 되고 손으로 터치를 해도 됩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km로 가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은 잘 잡고 가죠? 지금 보면 여기 반짝반짝거리면서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나오잖아요. 터치 한번 쓱 해주면 경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를 되게 잘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테슬라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리거나 어느 정도 횡지값 이상에서는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도의 길을 그냥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로 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좀 이렇게 양쪽 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꺾어가지고 제가 좀 조향을 해서 여기서 다시 ADAS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차선을 물죠. 콘텐츠를 어시스티드 뷰 콘텐츠로 놔두고 한번 달려봐야겠어요.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앱 들어가가지고 여기 주행 설정 있잖아요. 주행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운전자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안전거리 제어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전거리 제어를 가깝게 해가지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가깝게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중간 정도로 벌릴 수도 있고, 멀리 해가지고 멀게 떨어뜨려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iX1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에서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ON을 하셔야지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ADAS 버튼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또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지 않아? 옛날엔 그랬었어요. 근데 간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셋 버튼 있고 모드 ADAS를 풀로 켤 거냐, 정속주행 장치만 켤 거냐, 그리고 속도 줄이고 내렸다가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아주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얼마나 꺾여서 가는지 요거 한번 확인 좀 해보죠. 풀려버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그냥 풀려버려요. 이런 게 좀 아쉽죠? 상당히 아쉽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꺾인 길에서는 애초에 ADAS가 켜지지도 않고요, 요렇게 정도로 꺾여야 되거든요, 이 거리를 지나가려면. 그런데 여기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직진 구간을 손을 대고 있어서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이제 뜨면 그때서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ADAS의 기능에서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테슬라나 최신 현대차, 기아 이런 차량들보다는 조금 약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보여지죠. 네, 오늘은 iX1 M 스포트 패키지에 관련된 ADAS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챌린지를 할 때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 내에서의 ADAS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현대차, 기아의 ADAS나 혹은 BMW, 벤츠의 ADAS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영상을 통해서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한다 하더라도 개입이 조금 늦어져서 제가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총 30km가 넘어가는 이런 거리를 쭉 타고 돌아다닐 때 편하게 내가 차한테다가 운전을 맡겨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총량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테슬라가 더 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타고 있는 BMW iX1의 ADAS가 더 차한테 맡겨놓고 편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반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겨놓을 수 있는 시간인 건지, 이거는 그냥 따져보면 바로 iX1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ADAS를 켜놓고,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돌아다니면 양 옆에서 끼어들어오는 눈치 보느라 앞차가 멈췄다 갔다가 하는 반복적인 정체 구간에서 정말 애가 거의 앞으로 가질 못해요. 옆에서 조금만 끼어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리고, 앞차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는데 거리를 이만큼 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어떤 차가 중간에 끼어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생기면서 지금같이 저녁 6시쯤 되는 출퇴근 구간에서의 ADAS는 거의 테슬라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가장 ADAS가 필요해서 정말 차량에다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맡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차한테 그런 주행 보조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유턴을 하는 구간이라든지 혹은 램프를 빠져나가는 구간이라든지 혹은 차선을 강하게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테슬라가 굉장히 큰 거력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그냥 몰빵해서 한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뻗은 고속도로 구간 혹은 지금과 같은 굉장히 큰 교통 정체 구간이 있을 때는 오히려 BMW의 ADAS, 지금 현재나 특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iX1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주행 보조 장치의 기능으로서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량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들의 주행 보조장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은 주행 보조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반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조차도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행을 보조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전부 다 믿지 마시고 언제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잘 갖고 주행 보조장치에다가 운행을 맡기고 약간의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테슬라가 또한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 터치 감응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테슬라의 특성상 오히려 영상에서처럼 편안하게 허벅지나 손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 보조장치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다른 차량의 주행 보조장치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